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 유니스전 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해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최근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인 대상으로 한 중어범죄에 대한 이해와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우리 아시아인 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보다 아시아인 대상 중어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더 높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보고 정말로 이 문제가 저희 한인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인 분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 정신적 또 육체적 문제, 사회적 문제인지 또 공감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중어범죄에 대해서 알고 또 어떻게 함께 개인적으로 또 커뮤니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미나의 이제 목표는요, 중어범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중어범죄를 우리가 구별하고 또 그 범죄로부터 저희가 보호하고 또 커뮤니티가 강화되는데 함께 동참하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어범죄는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실제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특성들 중에는 장애, 성별, 국적, 인종 또는 민족,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이러한 실제적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사람 또는 그룹과 연관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쪽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난 1년 동안 132건의 중어 범죄가 리포트가 되었었고요. 미 전국에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6,603건에 해당하는 중어 범죄가 신고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시아인 분들은 5명 중에 1명이 중어 범죄를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20%에 해당하는 아시아인 분들이 중어 범죄에 노출되었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 아시안 중에서도 노인분들과 또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한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종별 분류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43.7%, 거의 반에 가까운 아시아인 대상 혐오 범죄, 중어 범죄에서 중국인 분들이 큰 피해 대상이었고 두 번째로 사실 큰 피해 대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예, 16.8%면 이제 17%인데 거의 20%에 가까운 전체의 20% 가까운 수치가 우리 한인분들이 그 대상이었고요. 네, 필리핀 분, 또 베트남 분, 그 외 일본, 대만 인종분들이 다 포함해서 그 외의 분들이 22.4% 정도가 이 아시아 그 대상, 아시아인 대상 중어범죄 피해자분들이 이런 인종들로 인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한인이지만 이 결과가 아주 좀 충격적이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미국에 이민자로서 살고 있는 저희 한인분들의 숫자가 베트남 분들이나 다른 인종에 비해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 번째나 높은 이런 중어범죄에 노출된 인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또 대처해야 될지 또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이기 때문에 카운티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올해 2월 말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전체 이제 보고된 숫자는 132건이었고요. 그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 폭력, 예, 언어적으로 혐오하는 말을 한다던가 이런 나쁜 차별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 이제 50% 이상을 범죄 행위에 차지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20% 가까운 것이 이제 기피, 무시, 회피 하는 게 두 번째에 높은 범죄 행위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신체적으로 행한 뭐 어떤 범죄 행위, 그다음에 뭐 기침을 대놓고 한다든가 그게 한 5% 가까이 있었고요. 온라인 혐오 범죄 행위가 3% 가까이, 그다음에 직장에서 2% 이상이 직장에서 그런 걸 경험하였고,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오너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 경험하신 게 또 2.3%, 그다음에 이제 기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3% 가까이 있었고요.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동안 일어난 것이 이제 보고된 것은 6.8%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인분들뿐만 아니라 동양인분들이 영어 구사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피해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리포트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고 보고되지 않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트럴 카운티에 보고된 숫자에 관련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60% 이상을 피해자의 60% 이상이 여성분들이 차지하였고, 남성분들이 이제 40%가 조금 안 되게 피해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범죄에 정말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중호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가 비즈니스의 이런 스몰 비즈니스 대상으로 했다든지, 비즈니스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 35.7%,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고요. 길에서 일어난 것이 한 20%, 온라인 이제 컴퓨터 인터넷상에서 뭐 채팅창이라든지 그런 온라인 상에서 17% 가까이 있었고, 공원에서 7%, 그다음 주택가 이런 주거 공간에서 10.5%, 학교에서 5.6%, 그다음에 이제 학교는 일반 학교, 이제 유니버시티 하면 이제 대학교, 이제 성인들이 다니는 이제 칼리지 대학교에서 2.1%,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서, 혹은 또 종교를 시설에서도 0.7%의 이런 중호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산타클 카운티 데이터만 지금 리뷰를 했지만, 이제 캘리포니아나 또 미국 전체로 확대하면 조금 차이는 지역별로 있을 거가 예상이 되지만,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많이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또한 그 교통수단 뭐 이런 곳에서 버스나 또 트레인 이런 역에서나 아니면 그런 버스 안에서나 일어난 일이 많다고 사실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리포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적은 숫자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숫자의 중호 범죄들이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 내용은 저희가 이 헤이 크라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금 알아보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내용은 heycrimebook.com이라는 온라인 소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 정보를 가져왔고, 이 온라인 내용을 만드신 분은 에스터 림이라는 이제 한인 분께서 영어 한국어로 이렇게 알기 쉽게 내용을 올려놓으셔서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중어범죄란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같은 것을 통해서 특정 그룹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런 예시로는 아까 모욕적인 언어를 한다든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이나 또 비즈니스에 어떤 혐오 게시물을 부착한다든가 또 그 사람이나 또 그 사람들의 재산, 비즈니스, 사업체 이런 것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 중어범죄가 됩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는 어 괴롭힘이나 학대, 언어적, 신체적 다 포함입니다. 부상을 입는다든가 또 그냥 단지 위협만 주는 것, 또 실제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것, 모든 것들이 이 중어범죄 범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범죄에 노출되었을 적에 이제 피해자가 받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연히 안정감이 상실되겠죠. 두려움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어 더 안전한 정서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위축이 되고 외출도 잘 못한다든지 또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꺼려하면서 이런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정서적 손실을 어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또 더 나아가서는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웃이나 공동체에 어울리는데도 제약을 가지게 되고 아주 정서적으로 두려움과 또 이 사회에 대한 또 타인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또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을 하고 함께 협력하려는 이런 오픈된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아주 더 다치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이 모든 것이 우리 미국이 민주주의에 기반한 나라인데 우리가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뺏기는 것을 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한인들을 포함해서 언어가 어렵다든지 이렇게 이민 오신 이민자들이 이런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내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되지 못 받는구나 이런 대한 이제 나라에 대한 또 법에 대한 이런 불신이 이렇게 커지면서 또 증오가 다시 오히려 피해자분들이 가지게 되면 또 상대방을 보복을 한다든지 또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 또 오히려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설명한 그런 내용들에 쪼끔이라도 노출이 된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유를 여기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체류 신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시민권, 영주권, 또 방문자, 또 서류 미비자 어떤 신분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에 신고할 때 그런 체류 신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민의 신분을 전혀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보다 이 중어범죄를 막고 나만 참으면 되지가 아니라 2 차, 3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 차, 3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 같이 신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런 게 당한 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약자여서 내가 뭐 좀 잘못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이거는 중어범죄가 아닐 거야.' 이렇게 부인하지 마시고 쪼금이라도 이런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범죄에 노출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빨리 리포트를 하시는 거가 어 여러분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 특별히 우리 한인분들과 우리 아시아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하시면 거기에 맞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깐요. 그것을 믿고 꼭 신고하시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자녀,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이런 타인들을 다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범죄 신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되고 피해자인데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제재나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없으면 그분 '아 내가 이렇게 계속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증오 범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행위가 증가하고 그런 횟수가 늘어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사회 자체가 더 폭력적인 것이 어 오히려 이렇게 격려가 되는, 왜냐하면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법의 처벌을 받지 않으면은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안 하시지 마시고 더 안전하고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안전한 사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기도 말하고 있지만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라의 법의 권위가 훼손되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커뮤니티 멤버들이 그런 법을 불신하게 되고 그럼 점점 더 이렇게 차단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오픈하고 더 목소리를 내시고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야지 더 법도 필요하다면은 수정이 되고 없는 법은 생기고 더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도 더 많이 생기면서 저희 한인과 같은 소수 민족들이 더 안전하게 또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록이 없다는 거는 범죄가 없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어 65 마일만 다녀야 되는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구간이 어떤 차가 이제 100 마일로 다니면은 이제 그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정말로 큰 위험에 노출이 되죠. 그런데 이 차가 100 마일로 아무리 달려봐도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경찰에 의해서든 어떤 카메라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계속 100 마일로 다닐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00 마일로 다니는 차들이 고속도로에 질비하게 되면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피해 정도가 훨씬 심할 수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오 범죄가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계속 증오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 피해자는 늘어날 수 있는데, 기록에는 없으면 경찰서라든지 뭐 법원에서라든지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조치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작은 거라고 어 넘어가지 마시고 꼭 신고를 하시기를 저희가 격려드리고, 뭐 어떻게 어디에 신고하냐 그것을 저희가 이 세미나 끝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고 나서의 지금 신고에 대해서 신고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예방을 해서 노출이 안 되거나 덜 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어디 외출을 해야 되는데 뭐 쪼끔이라도 위험성이 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쪼금 내가 걱정이 많이 있으면은 바로 옆집 이웃이나 아니면 자녀나 또 친구나 가족들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언제 나갔다가 언제쯤 올 거야. 어디에 갔다 올 거야." 그러면은 혹시 그 시간 안에 안 돌아오셨다든지 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에 가셔 가지고 일어났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항상 아이디를 가지고 다니세요. 예. 지갑에 들고 다니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렇게 목에 명찰같이 메고 다니는 분도 많은데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혹시 이머전시 상황이 왔을 적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그것도 리포트하는 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길을 다니시면서 또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주변 환경을 항상 살피시고, 그게 어떤 뭐 위험한 기물이 됐던 방해물이 됐던 또 그런 사람이 선생님들이 보기에 좀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어떤 환경에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뭐 피해 가신다든지, 다른 데서 기다렸다가 좀 멀리서 기다렸다가 버스가 오면 가서 타신다든지, 이렇게 항상 주변에 어떤 여러분들의 신경을 항상 쓰시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어떤 뭐 늘 가는 곳에 갈 때는 그래도 좀 나을 수도 있지만, 조금 낯선 곳을 가시거나 할 때는 이 지역에 큰 마을켓이 지금 여기에 어디에 있구나, 경찰서가 여기에 있구나, 소방서 어디쯤 있구나, 주유소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 가지고,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 어디냐, 어디 근처냐, 뭐 어느 마켓 앞입니다, 어느 경찰서 어떤 주유소 앞입니다, 이렇게 빨리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럼 대응이 빨리 일어날 수가 또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은 호신용 경복이나 호루라기 또 손전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실리콘밸리 한미봉사에서는 저희가 그 여러 에시안 퍼시픽 펀드라든지 이런 재단에서 도네이션도 받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개인 호신용 경보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없으신 분들은 이 세미나 후에 한미봉사회로 연락을 주셔서 네, 경보기를 요청하시면 픽업하시고, 운전이 어렵거나 아무도 대신 픽업해 주실 분이 없으면 저희가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보기를 항상 지참하시고, 뭐 산책을 가신다거나 뭐 마켓이나 어디 필요한 일을 보실 적에 항상 가까이 손에 쥐시거나 뭐 가까운 주머니에 두고 계시거나 하셔서 이머전시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은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 사용하셔도 좋고, 당연히 무슨 일이 당했을 때 사용하셔도 좋지만, 누가 나를 계속 따라오고 있다, 그리고 저쪽 멀리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이렇게 그 알람을 켜시면은 멀리 있는 분들도 그 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와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보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적이 드문 곳이나 너무 고립된 장소는 가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큰 길로 가면 조금 오래 걸리는데 샛길로 가면은 빠르지만, 너무 길이 좁고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특별히 가능하면 밤에는 혼자 걷지 마세요. 예. 이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운동을 늘 많이 하셔야 저희가 격려를 하지만, 깜깜해지고 해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는 웬만하면은 산책을 좀 피하시고, 가능하면 오전 시간 또 밝을 때 시간을 선택해서 운동하시거나 또 외출하시기 바라고요. 또 사람들이 왕래 많고 또 밝은 거리를 꼭 또 저녁에 혹시 다니셔야 된다면 그런 거리로 다니시고, 어 가능하면은 이제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다니지 마세요. 예. 그리고 또 보이는 데 두지 마시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저희 이제 한미봉사에 이용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냥 가셔 가지고 뭐 30 분이고 1 시간이고 버스 올 때까지 그 벤치에서 기다리세요 타고 이런 분들 사실 많으신데, 가능하면 요즘은 웬만하면 언제쯤 도착한다 버스 시간표가 있으니까 100% 정확하진 않아도 그 시간에 맞춰서 많이 와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댁에 계시다가 이제 15분 버스 도착 시간이면은 뭐 한 10분 정도에 나가신다든지, 뭐 봉사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대구로 가셔야 되는데 1시 반 버스 시간인데 12시 반부터 나가지 마시고 한 15 분, 10분 전에 뭐 나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버스 기차 시간표를 맞춰 가지고 움직이시고, 가능하면 정류장에서 혼자 기다리지 마시고 친구나 가족이나 모르는 타인이라도 같은 버스를 사용할 사람이 있는 그룹하고 같이 좀 계시고, 항상 어디를 가시고 돌아오시고 이런 행선지도 잘 확인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특별히 우리 시니어 분들께는
버스 운전사 근처에 있죠? 앞쪽에 앉으시기를 권유해요. 왜냐면은 뒤쪽에 앉으셔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적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이머전시 경우에 달리는 차에서 이렇게 서서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운전사 제일 가까운 쪽에 앉으시고요. 누가 괴롭힌다, 뭐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그 운전사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 그 운전사분이 심한 경우에는 바로 그 버스 경찰서로 갈 수도 있고 버스를 스탑하고 중재하면서 또 도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네, 예방과 또 당했을 적의 신고에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당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느끼는 게 보통 다 맞아요. 뭔가 지금 이 사람이 공격할 거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아니겠지, 내가 틀렸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더 조심하시고 조금이라도 진짜 그 다리도 이렇게 두드려보고 건너가듯이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직감을 믿으시고 상황을 봐서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세요. 그런 그룹에 가까이 서 계시거나 그런 그룹과 가까이 앉아 계세요. 그럼 누군가가 조금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호해 줄 수도 있는데 혼자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다든지 예, 혼자 고립된 곳에 있으시면 위험할 수가 있고요. 이제 어떤 이제 길에 있거나 뭐 버스 정류장이나 뭐 마켓 앞이든지 누가 말을 걸어오고 좀 공격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대하면 뭐 내가 왜 뭘 잘못했냐, 당신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함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그 장소나 그 상황을 피하세요. 피하시고 누가 나한테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걸어오거나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느낌이 있으면 다른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빨리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위험함을 줍니다. 제가 좀 두렵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니어분들도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급한 상황에 갑자기 이렇게 찍고 이런 건 어렵겠지만 이거는 가능하신 분들만 여기 영어에도 if safe라고 돼 있어요. 안전한 상황에서만 필요하면은 그 가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경찰에게 증거 자료로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911, 예, 912로 전화를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험에 딱 당장 처했을 때 help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fire, 사람들이 보통 fire 하면은 이렇게 attention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help me 이렇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알람 디바이스, 그 퍼스널 알람 디바이스를 사용하시거나 호루라기를 부시거나 큰 소리로 주위에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내가 위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신체적으로 공격을 당했을 적에 가능하면은 뭐 가방이 있거나 하면은 방어를 하시고 웬만하면은 신속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 요청 시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샘플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외워서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면 저희가 이거를 요청하시면은 써서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보여주셔도 돼요. 아니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help, help me, fire, 예, 그렇게만 크게 하셔도 사람들이 주의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텐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English is my first language. This person is harassing me. Can you help me or stay next to me?
예. 이게 좀 어려운 분한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영어는 저의 처음 모국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저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 옆에 좀 있어 주시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은 English isn't my first language. Someone is following me. Can you stay next to me until it is safe? 영어는 제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제가 안전할 때까지 제 옆에 좀 있어 주시겠어요? 예,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습하셔도 좋고, 나는 이게 너무 어렵다, 너무 길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카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나눠줄게요. 요청하시면. 그럼 이거 들고 있다가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분한테. 다른 분들한테, 주변 분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또 신속히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중어범죄를 이제 피해 입을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제 아까 이머전시 때 제일 빠른 건 911입니다. 912. 예, 응급 전화하시든지 아니면은 사실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마다 지역 경찰서가 또 따로 있어요. 뭐 산호세 폴리스 디파트먼트, 뭐 써니베이 폴리스 디파트먼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도시에 경찰서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놓으시고 냉장고나 그런 데 크게 붙여 놓으시고 또 길에 다니실 적에 써서 다니셔도 좋습니다. 나는 그걸 찾기가 어려운데 그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데요. 한미봉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부상을 입으셨으면 치료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언어로 모욕적인 발언이나 공격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내용을 문서화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영어가 어려운 분한테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래도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옆에 있었다든지 혹시 이제 두 언어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라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기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촬영 그 전화기로 찍거나 동영상을 여러분이 안전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위험을 가는데 얼굴을 대고 이렇게 찍고 있으면 어떡하게 됐어요.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지나갔다 그러면은 좀 뒤에서 그 사람의 뭐 뒷모습을 인상착의를 찍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안전할 적에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경찰들이나 911에 이렇게 연락하실 적에 안전 요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증거가 있으면 그게 가장 강력한 그 증거를 그 이제 범죄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선에서 예, 증거를 서류화하시고 찍으시고 예, 저장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범죄 신고를 뭐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고 영어가 혹시 가능한 분들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는 이 범죄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 신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첫 번째 라인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시면 이게 정말 모든 커뮤니티에 도움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주 정부에서 아시아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펀딩을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그런 관련 경찰이나 또 정신건강 지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산타클라 카운티 여러분들은 중어 범죄 핫라인이 있어요. 저희 카운티는요. 모든 카운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카운티는 아주 참 좋은 카운티입니다. 그래서 중어범죄 핫라인 408-279-0111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예, 통역 요청을 하세요. Korean speaking translator, Korean speaking interpreter를 요청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데 어렵다. 한미봉사에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 통역 번역 그런 것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법률 상담 우리 그 아시아 러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아시안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 기관인데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408
287-9710으로 전화하시면 거기도 전화하셔 가지고 한국어 서비스를 요청하시면은 통역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또한 내가 지금 뭐 당장 어떤 범죄에 노출되지 않았다, 아니면 혹시 노출된 후에라도 내가 정신건강적으로 상담이 너무 필요하다, 두려움이 너무 많다, 걱정과 불안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산타클 카운티 정신건강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1800-704-0900번으로 전화하셔 가지고 상담 지원도 받으시고, 또 여기 지역 커뮤니티에 Asian American Community Involvement, AACI, 악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악기라는 큰 비영리 기관에서도 정신건강, 특히 아시아인 대상 혐오 범죄 관련 정신건강 그 상담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408-975-2730이고 그 직속 그 번호가 206인데 이분이 지금 한국 분은 아니세요. 대신 전화하셔서 코리안 스피킹이라고 말씀하시면 한국어 통역관을 함께 연결을 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에서 오늘 이 세미나 내용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내용 관련, 아니면 이 외에도 내가 이게 너무 궁금하다, 아니면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미봉사회 408-920-9733, 여기는 안 써놨지만 전화해 주시고, 이메일 info@kacsb.org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www.kacssb.org로 가시면 또 봉사에서 하는 또 다른 사업이나 또 커뮤니티 자원, 또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그 코로나가 벌써 1년하고도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 미국은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고 많은 커뮤니티나 또 사회가 이전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돌아가려는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댁에서 정말 너무나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날까 생각하는 이런 중에 또 이런 일들, 우리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혐오 범죄 때문에 걱정하시고 또 두려움 속에 또 불안 속에 있으실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또 용기를 가지시고 이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긍정적인 생각과 또 희망, 또 정말 너무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들이 필요합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자 노력하시고, 아까 상담 라인 번호 많이 드렸는데 나는 너무 이런 두려움과 이런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요즘 좀 우울증이 심해진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면 모두 한미봉사회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또 혹은 연결을 통해서 꼭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가 또 조만간 모두들 함께 모여서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는 날들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모두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세미나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힘내시고 신고하시는 거 중요하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만 피해자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함께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혹시 차별하는 눈빛으로 보거나 생각한 적은 없나? 내가 더 표현력 있게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한번 친절을 베풀고 웃으면서 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대한다면은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분명히 저는 나아질 거고 이런 아시아 대상 혐오 범죄도 줄어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